4월 25일입니다. 곡식들의 씨앗을 깨우는 비가 내린다는 고구 절기를 지났는데요. 영서 중부지방에 속하는 송항림은 몇 차례 내린 봄비로 나무와 풀까지 생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숲 주변에는 귀룩나무에 집채만한 꽃더미가 풍광을 압도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서 집 표면의 풀꽃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땅에 엎드려야 마주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족돌이 풀과 양지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황림의 족돌이 풀은 피나물이 무쇠군락을 형성한 습지 주변부에서 조금 떨어진 둔덕에서 군데군데 각자 도생하는 형태로 자랍니다. 얼핏 보아 잎은 고구마 잎을 닮은 심장 모양으로 여러 개의 잎줄기가 모여서 한 포기를 이루는데, 이 식물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바닥에 닿아서 피는 암갈색의 꽃입니다. 꽃 모양은 챙끝이 말린 벙거지 모자처럼 생겼는데, 고려 시절 원나라 간섭기에 유입된 혼례 의식 중에 신부가 머리에 쓰던 장식 모자인 족두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식이 가미된 족두리는 모자 모양은 간 곳 없고 머리에 얹는 장신구 형태로 바뀌었으니, 굳이 이 꽃 이름의 원형을 짐작해 보려면 몽골의 전통 모자인 말가이쯤을 연상하면 되겠네요. 보통의 꽃들은 매개 곤충의 눈에 띄고 유인하기 위해서 색깔과 향기, 모양, 심지어는 속임수까지 동원하는 필사의 노력으로 진화해 왔지만, 족돌이 풀의 꽃은 넓은 잎의 그늘에 바닥에 닿는 높이로 수그리고 피어 있어서 마치 골목 구석에 단골만 오는 맛집처럼 굳이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는데요. 그것은 이 식물을 매개해 주는 대상이 벌과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곤충이 아니고 개미나 딱정벌레 같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곤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향기보다는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로 벌레들을 불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 인간 세상의 시각으로는 고상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레드오션인 하늘길을 피한 지혜로움에 오히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수정이 끝난 족돌이 풀은 우무질로 덮인 씨앗을 땅에 쏟아 놓는데, 지방 성분인 이 우무질을 개미가 좋아해서 가져다가 먹고 씨앗은 집 밖에 내다 버려서 결과적으로는 번식을 돕는데요. 이 공짜가 없는 생태계의 이런 촘촘한 먹이 사슬의 메커니즘은 도대체 어떻게 설계된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방울덩굴과의 식물은 나비류의 숙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족돌이 풀의 잎은 애호랑나비의 숙주입니다. 애호랑나비가 잎 뒷면에 알을 낳으면 부화된 유충은 독성이 있는 족두리 풀의 잎을 경쟁자 없이 갉아먹으면서 성장하니까 이 또한 특별한 선택이 되겠죠. 족돌이 풀의 뿌리는 가느다란 생각 모양으로 옆으로 뻗어 있는데, 거기에 무수한 잔뿌리들이 붙어 있어서 한방에서 쇠신이라 하여 거담 진통의 중요 약재로 쓰입니다. 뿌리에서 맵고 쏘는 박하향이 나서 매울 신자가 붙었다고 하는데, 영어 이름도 야생 생강을 뜻하는 와일드 진저라고 뿌리의 맛이 강조된 이름이니, 잎과 꽃 그리고 뿌리까지 골고루 주변의 생명에 기여하는 살신 성인의 풀이라고 칭하면 좀 버거워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섭섭하게도 같은 시기에 바로 이웃하여 꽃을 피우는 식물에게는 금낭화, 천남성 등 왠지 품격이 느껴지는 이름들을 붙여주곤
하다못해 개별꽃, 양지꽃도 아니고 그냥 풀이라 하니 허리를 굽히면 상놈이었던 계급사회를 거치며 엎드려야 볼 수 있는 족돌의 풀의 꽃은 그냥 있어도 없는 거였을까요? 주방을 덩굴가의 족돌이 풀. 사실은 그 이름마저도 족두리의 오기 또는 방언이니 왠지 두 계급쯤은 특진시켜줘야 좀 덜 미안한 우리 산하의 품격 있는 풀꽃입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풀꽃은 성황림 숲 가장자리에 여기저기 한 무더기씩의 포기군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양지꽃인데요. 이름에서 짐작되는 이미지는 광범위한 분야의 대표종쯤이 연상이 되지만 막상 대하면 초라한 들풀인데 한편으론 얼마나 붙일 이름이 궁했으면 양지를 좋아하는 그 많은 꽃 중에 양지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피나물이나 족돌이풀이 숲그늘에 무리지어 안주하는 토착종이라면 양지꽃은 애기똥풀처럼 햇볕을 찾아 숲을 나온 떠돌이 유랑종이라 할까요? 식물에게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은 인간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같은 이상향이지만 발붙여 살아가기엔 그만큼의 시련도 많습니다. 농경지에선 잡초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의해 제거되고 길 옆이나 공터도 불안하지요. 그나마 살만한 장소가 있다면 번식력과 전투 경력으로 무장한 개망초, 달맞이꽃, 서양민들레 등 외래종 식물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양지꽃 역시 각자 도생으로 운 좋은 장소에서 싹 틔운 독립개체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는 정도의 생태를 보이는데 여기에도 나름의 기막힌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대부분 나홀로 자라다 보니 작은 꽃 몇 송이로는 매개곤충에 눈에 띄기 힘들어 한 포기에서 여러 가지로 분화하여 진한 노란색 꽃 수십 송이를 피웁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크게 보이기입니다. 작은 꽃이 무질서하게 피어 있으면 여러 송이라도 눈을 끌기 힘들어서 양지꽃은 뿌리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바닥 쪽으로 기듯이 가지를 뻗어 둥근 배열로 꽃을 피우는데 멀리 위에서 보면 마치 커다란 한 송이의 꽃인 양 탐스러워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가운데가 빈 이 꽃차례 모양이 마치 꿩이 앉았다 간 자리 또는 둥지라는 의미로 치석, 치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흥미롭네요. 식물을 들여다볼 때마다 거듭 느끼는 일이지만 이런 전지적 시점의 전략은 누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걸까요? 인간 하나하나가 우주이듯 식물 한 포기 한 포기 역시 우주의 비밀과 진실과 우주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미과의 여러 해살이 풀 양지꽃. 얼핏 보잘것없는 듯 보이지만 산전수전의 생존 전략을 담고 있는 우리 산하의 소중한 풀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내서 다음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